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이야기 마멘톡의 개그맨 김민수입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 원불교를 대표하는 꽃미녀 3인방 그리고 저의 어머님이시죠. 네, 최정윤 교무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아니 어떻게 점점 더 예뻐지세요? 비결이 뭡니까? 네, 마돈님께서 한번. 비결은 방송이죠. 야, 여러분 정답입니다. 자, 오늘 첫 멘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법문으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법문은 이 정산종사법어에 네,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네, 인연 중엔 불연이 제일이니라. 요거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필 불연이지 않습니까?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한 분씩 가장 좋아하는 법문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지혜 교도님? 네, 저는 많은 법문을 사실 알진 못하고요. 그냥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아하는 법문이 일체는 다 마음이 짓는다라는 오. 법문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법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가 아직 청년 제가 법회를 나가는데 그 해마다 연초에 법회 같은 거 이제 뽑는 걸 하는데 그때 뽑았던 법문이에요. 근데 그냥 쉬운 법문이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약간 기본이 되는 법문인 것 같아서 오. 네, 결과적으로 마음을 잘 써라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무님? 네, 그래서 제가 또 마음속에 네, 잘 담고 있습니다. 야, 우리 김지혜 교도님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똑 부러진다 이런 맞아요. 표현이 그렇죠? 네. 네.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금희 교도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좌산 상사님 법문 중에 네. 나를 잘 관리하는 것이 수행이다라는 오. 말이 굉장히 가장 함축적이에요. 어울리세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도 혼자 고행이라고 제가 이제 종교인은 아니지만 또 예술가로서 혼자 굳굳이 가야 되니까 저를 잘 관리해야만이 또 모든 게 또 이루어지고 야. 또 하기 때문에 그 법문이 저랑 또 맞고 네. 또 정말 좋아하는 법문입니다.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마더님, 문희정 네. 교도님. 저는 대종경 인과품 19장 말씀에 네.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네, 지킬 줄도 알고 쓸 줄도 안 하니라 뭐 이런 법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쓸 줄도 안다는 말에 참 이제 새롭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비유하면 돈도 잘 써야 그렇죠. 쓸 줄 아는 사람이 거부가 되는 것처럼 네. 아, 이 복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짓기만 하는 거에 생각만 했는데 쓸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그 대목이 네, 굉장히 좀 공부심을 일으키게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우리 교무님의 네, 저는-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또 대산종사님 모든 법문을 다 좋아하는데요. 네. 그중에도 저희 전산종고사님께서 이번 올해 마음을 잘 씁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마음을 어떻게 해야 잘 쓸까? 그런데 대종경 인도품 12장에 보면은 내 마음을 미루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래서 마음 쓰는 최고의 비법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만족하면 나도 남에게 그리하고 내 마음에 섭섭하면 나는 남에게 그리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을 잘 쓰는 비법에 대해서 그 법문을 좋아합니다. 네. 아,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무님. 우리 교무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좀 반성이 되네요. 네, 김지혜 교도님, 저한테 혹시 섭섭한 게 있으시면 네, 말씀을 아직까지는 해주시면. 없으니까 생기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멘톡 한번 신나게 출발을 해 볼 텐데요. 다 같이 구호 외치면서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마멘톡 출발! 좋습니다. 네, 마멘톡 첫 번째 순서죠. 네. 키워드 내 맘대로 픽입니다. 요즘 여자들 또 요즘 엄마들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내 맘대로 픽은 우리 문희정 교도님께서 뽑아오셨죠? 네, 제가 뽑았습니다. 네.
야, 깜짝 놀랐습니다. ASMR. 네. 네, 어떻게 이 키워드를 픽하게 되신 거예요? 그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폰으로 뭘 소리 같은 게 막 그 똑같은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상한 네. 소리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뭔가 기계적으로 뭐가 잘못됐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거 엄마 ASMR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는 또 다시 뭐니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ASMR이 어떤 거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알게 됐는데 그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ASMR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우리가 어릴 때 생각했던 그 백색 소음이라는 그런 느낌의 그런 것들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 키워드를 이제 픽하면서 네. 저희 애하고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도대체 요즘에는 어떤 ASMR이 많니? 그러니까 먹방할 때 뭐 이렇게 네. 소리 내면서 먹고 이런 건 저희 집에도 흔히 있는 네. 장면들이거든요. 뭐 짭짭 쩝쩝 뭐 그쵸. 후루룩 뭐 훅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실생활에서 나오는 ASMR인데 네. 도대체 어떤 것들이 다니고 있나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검색을 또 해보기도 하고 이랬더니 너무너무 다양한 그 소리들이나 뭐 이런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 사람들은 한편 위로도 좀 받고 또 심신의 안정도 얻고 뭐 이런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또 조금 다른 차원의 저희와 또 조금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좀 네. 다른 차원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네. 방편을 삼는구나. 네, 그래서 좀 흥미가 생겼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이 ASMR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 몰랐었어요. 네. 근데 우리 김지행 교도님이 아무래도 저희 중에 가장 젊기 때문에 이런 거에 또 민감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시죠? ASMR 자주 접하시죠? 알죠. 근데 네. 제가 알게 된 경위는 그 저희 있잖아요. 왜 그 코미디 빅땡땡 네네네. 프로그램에서 네. 이제 어떤 개그맨이 ASMR 그런 거를 활용한 코너를 하는데 약간 좀 처음에는 저 뭐야? 약간 좀 뭐지? 약간 이랬었거든요. 솔직히 약간 속어도 써가면서 저 뭐야? 너무 바보 같아. 약간 했는데 약간 재밌는 거예요. 약간 빠져들어가는 그런 집중력을 보면서 네. 이게 맨날 화면으로 우리가 익숙해진 삶을 살다 보니까 이 귀로 뭔가 들었을 때 이 집중도가 올라가는 거를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을 갖는구나를 조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네, 사실 저는 그 ASMR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건 있거든요. 이 먹방 요즘 또 대세잖아요. 우리 문희정 맞아요. 회장님 말씀하신 네. 그걸 듣고 있으면 야 이거 내가 왜 듣고 있지 하면서도 듣게 되고 듣다가 또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그 음식을 제가 또 사 먹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혹시 출연자분들 중에서도 조금 나한테 특별하게 와닿는 ASMR이 뭐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번에 네. 본 저기 ASMR 프로그램 중에 네. 그 아이들이 야채를 먹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 아이가 나와서 이 ASMR로 야채를 네. 그 먹는 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걸 보고 저건 굉장히 좋은 또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나 할 수 있겠다. 아. 아이들한테 먹기 싫어하는 것들을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채소 저도 진짜 하나 싫어하는. 알아요. 네, 네. 저기 책을 같은 톤으로 아주 작은 소리로 계속 읽어주는 ASMR이 있다 그러죠. 네. 그러면 그걸 좀 틀어놓으면 저희 침대에서 책 보면 바로 자잖아요. 네.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아 그러세요? 불면증, 아 그러세요? 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 아. 책 읽어주는 그 목소리로 쫙 이렇게 그렇게 해도 참 정말 독특한 ASMR이 많구나. 네. 아니 근데 그건 또 불면증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네, 되겠네요.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렇고 또 김재현 교도님은? 저는 네. 딱히 그렇게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네. 예전에 저는 대학교 때 카페에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가면 네가 무슨 공부니 카페에 가서 시끄러운데 맞아, 맞아. 공부는 책상에서 조용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카페 가면 공부가 잘 됐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게 다 백색 소음이라고 일종의 하는 거의 맞아요. 일종이잖아요. 네.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죠. 한 몇 년 거의 한 그 시기가 있는 한 7, 8년 후에 알고 보니 이런 게 다 백색 소음이더라. 그래서 집중이 잘 됐던 거더라. 라고 약간 당당하게 얘기했었죠. 뭐 결과는 꼭 네.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경험했다라는 거.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요즘 특히나 우리가 이 ASMR에 열광한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붐인데요. 교무님, 이렇게 사람들이 ASMR에 빠져들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또 생각을 하십니까? 그 ASMR이 어찌 보면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엄마들이 아이들 이렇게 잠재우실 때 네. 잘 자라 우리 네. 아가 이렇게 해서 네. 해주는 그거를 저는 많이 연상을 해봤거든요. 아. 그런데 그 ASMR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하고 그 요리를 찾아보니까 원래 미국에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음악 치료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아. 그러냐면 환자들에게 통증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 통증을 잊게 하고 또 불면증 환자들에게는 또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음악 치료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먹방 특히 사람들이 호기심을 많이 자극을 하려고 보니까 어찌 보면 좀 과장된 표현의 이런 어떤 한정된 부분의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을 봤는데 네. 그런 그 ASMR의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리고 원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이 더 확산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야, 교무님 정말 저희가 몰랐던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자, 그렇다면은 뭐 하지만 우리 지금 요즘 세대에 네. 정말 뭐 저희가 자주 쓰는 그 정확한 그 상호를 말하면 안 되니까 명칭을 네. 너튜브, 너튜브 이런데 검색만 해도 맞아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ASMR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이 가정에서 나의 남편이나 자녀분이 혹시 여기에 좀 빠져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빠져 있다. 애기들은 좀 듣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요? 네, 저희 오. 애기들이 네. 요즘에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그냥 이어폰을 끼니까. 네, 그러다가 제가 새벽에 보면 이어폰을 꽂은 그대로 자더라고요. 아고. 그래서 그게 조금 건강에 좀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좀 건강이 되는데 아이들이 보는 것 같아요. 이상한 부시럭 뭐 귀를 네네네네. 파준대요. 귀를 파준다고요? 귀지를 파주는 소리.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도 그래서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좀 알긴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파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파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는 좀 좋은 맞아요. 네. 잠이 빨리 오게 하는 그래서 좀 알긴 했는데 제가 좀 너무 못하게 하면 네. 또 이제 트러블이 생길까봐 네. 그러다 말겠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먼저 항상 자요. 사실 아. 아이들보다 제가 항상 자니까 아이들이 요즘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네. 네. 아, 그귀 파주는 소리가 있다는 거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네. 네. 참 잘 오겠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거슬리더라고요. 오히려. 아.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유행처럼 네. 그런 거이지 않을까. 한참 애들이 이제 뭘 만들어서 만져서 했던 게 있었잖아요. 네. 촉감놀이가. 네, 촉감으로 이제 뭘 섞어서 만들고 뭐 이렇게 젤리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고 이런 것들이 한참 하다가 이제 네. 유행처럼 좀 네. 지나간 것처럼 그때도 이제 제가 애들한테는 물었어요. 이걸 왜 하느냐? 네. 그랬더니 하면 기분이 좋아져. 또는 뭐 하면 뭐 스트레스가 풀려. 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그런 차원이지 않을까. 아이들이 접하는 것도. 아. 조금 이렇게 또 유행처럼 왔다가 또 조금 지나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아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혹시 김지혜 교도님 남편분 혹시 ASMR 아니요, 제 신랑은 네. ASMR보다는 보는 걸 좋아해요. TV, 핸드폰 이런 걸 좋아해서 네. 약간 시야가 걱정될 뿐이에요. 눈이 나빠지지 않을까. 안경을 쓰는데 더 나빠지지 않을까. 아직 그런
신세대는 아닌가 봐요. 네. 그런 데 관심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행히. 네. 오늘 집에 가시면은 남편분 그 귀 한번 파주세요. 하면서. 네. 노력해 볼게요. 네, 쉽지 않겠지만. 사실 우리 교무님께서 처음에 이 ASMR이 의료, 치료의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요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약간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거 어찌 보면 이제 어른들이 그거를 상업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저희도 주변에서 저희 조카들을 보면 초등학교 1, 2, 3학년인데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직접 찍어서 너튜브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그 목적과 취지를 알고 그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어찌 보면 못하게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정적으로 너무 과대하고 과대 포장하고 어찌 보면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서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돌려주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편안함과 포근함을 줄 수 있는 ASMR이 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심심할 틈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나눠보는 어떤 순서죠? 공감 업 와수다 순서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여자의 일입니다. 야, 오늘 굉장히 좀 심오한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네 분 모두 현재 직업이 네. 있으시잖아요. 네.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최근까지 공부를 하다가 최근에 그 대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강사를 또 하고 네. 계시고요. 네, 우리 또 너무나 잘 아시지만. 네. 네. 저도 이제 무대에서 노래도 부르고 또 대학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회사에 소속이 돼 있고요. 예, 이제 성공 습관을 가지고 또 이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교무님께서도 저는 그래도 이제 청소년들 교화 활동과 아울러서 지금 현재 그 대학에서 예비 교사들에게 교육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자신의 직업을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굉장한 자부심과 또 이 자랑, 그쵸? 이런 게 저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뿌듯하고 좋은데 제가 너무나 좀 서운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동생이 선을 보러 갔나 봐요. 그 상견례를 하는데 부모님 뭐 하십니까? 라고 이제 반대쪽 집안에서 여쭤봤더니 이제 맞벌이 한다고. 네, 어머님도 일하시고 아버님도 일하시고 얘기를 했더니 그쪽 집안에서 이제 그러면 혹시 뭐 아버님 벌이가 시원치 않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네, 맞벌이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남편이 약간 뭐 벌이가 시원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그런 경우도 좀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진 않을까 제가 좀 걱정이 돼요.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죠. 저는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예체능이잖아요. 네. 근데 꼭 이제 그거는 이제 선입견이고 선입관인데 예체능 하는 여자들이 이제 시집을 잘 간다. 예를 들면 남편이 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능력 있는, 능력이 있는, 네, 재력 있는. 네. 근데
이제 저의 모습을 보고 뭐 남편이 버리고 아까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시선도 있고 또 제가 잘했을 때는 남편이 밀어주는가 보다. 야, 이건 완전 그죠? 남편을 잘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는데 좀 억울한 면도 있고요. 네. 그쵸. 좋은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야, 그러면 또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사례가? 글쎄, 저만 옛날 사람. 네. 그렇죠. 요즘은 또 세상이 많이 변하기도 네. 했습니다만 네. 또 우리 김금희 교수님의 뭐 말씀처럼 또 여자가 일을 열심히 하면 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보다 이런 시선들이 좀 있는 게 아직도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남자로서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여자가 지금- 능력이 있어서 이제 네. 직업을 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은 다 당연하다고, 당연히 예. 해야 되는 네.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김재현 교수님 젊은이를 대표하는 교수님으로서 네, 뭐 대표까지는 아니어도 제 생각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 사람들은 아마 네, 일하는 건 약간 당연한 거. 근데 네. 그게 꼭 생계랑 연관을 지어서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이제 약간 이런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너도 돈을 벌어야 당당하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편이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는 시대에 이제 계시던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본다. 이게 약간 어느 순간 비슷한 맥락으로 흐르는데 저희 때부터는 약간 다 모든 자식은 다 귀한 시대가 오다 보니까 너도 벌고 너도 능력 있으면 벌 수 있는 거고 그게 꼭 생계도 있겠지만 너의 그 커리어를 위해서 그래야 너도 당당할 수 있고 동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니라는 어떤 가르침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런 가르침도 많이 네.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쵸.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죠. 네 남자는 경제 그리고 여자는 이 가사 양육에 전념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죠, 교무님.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역할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런 의식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실제로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주위에서? 주변에 아마 여자분들은 대부분 아이가 생기고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대부분은 이제 그 경력이 이제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육아를 할 때 네. 육아 아이를 맡겼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비용과, 엄마의 그 월급과 비교해서 더 아. 많으면 모를까 비슷하면 그만둬라 이런 거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어. 저의 경우는 아니지만 네. 오히려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엄마가 키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그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 제자들이 네. 가끔 그런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남편이 이렇게 아이를 키울 동안은 내가 벌어다 두는 걸로 그냥 하고 나머지는 일을 좀 그만두어라. 이런 것 때문에 고민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우리 직업을 현재 갖고 계신 네, 분들이시잖아요. 이제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네, 일을 못 하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왔을 수도 있고. 네. 그때의 심정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무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먼저 이제 어떤 거든지 결정을 할 때, 네. 선택을 해야 될 땐 그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굉장히 이제 기준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게 아이이기 때문에, 양육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결정하는데 뭐가 달라질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서 네. 키워주지 않으면. 네. 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계시다든지 뭐 아니면 시댁에서 뭘 할 수 있다든지 또는 뭐 제3자를 통해서 하더라도 그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러니까 확보된 게 없으면 사실은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좀 그럴 때는 뭐 고민을 하기는 하죠. 내가 지금 나도 일하던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일하던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좀 네. 이어지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데 그렇죠. 대한 고민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사실 경력 단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니까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실제 이제 남자분들이 그 밑에 신입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네. 훨씬 여자분들이 일을 더 잘한대요. 아, 신입으로 처음 들어왔을 네, 때?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땐 여자분들이 일을 훨씬 더 깔끔하게 해내고 네. 굉장히 뭐 이렇게 부지런하고 음. 그런 게 이제 딱 배어 있어서 훨씬 잘하고 능률도 많이 이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결혼을 하고 다시 이제 사무실을 계속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다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결혼을 한 이후에는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이를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느 책 제목이 그렇거든요. 남편한테는 아내가 있지만 아내한테는 아내가 없다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그 남편은 계속 자기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나머지는 이제 네. 아내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여자는 또 밖에 나가면 또 다른 역할을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또 그죠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손이 없기 때문에 아. 네, 그런 게 참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이 결혼하신 여자분들에게 일의 의미는 뭔지도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김금희 교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올해 소리를 한 지가 35년이거든요. 35년요? 와.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 길만 가야 되고 또 이 예술이라는 게 쉬면 물론 일도 마찬가지지만 예술은 뭐 20년 하고 2년 쉬면 뭐 다음 게 다시 이게 일어서려면은 뭐 5년 6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내가 소리를 쉬어야겠다는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다행히 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또 아이들을 키워주셨고 네. 근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예술은 쉬면 안 되고 내가 잊혀질 것 같고 예를 들면 다시 쓸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무서운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주위에서 보면 근데 제 친구들 보면 5명인데 다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한 친구만 이제 육아 때문에 좀 쉬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데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 친구들은 다 일을 하는데 왜 엄마는 일 안 해? 근데 사실은 그 친구는 그 아이들을 키우려고 일을 그만둔 건데 아이들의 눈에서는 엄마만 집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좀 다시 일을 해야 되나 하는데 이제 나이가 있고 또 이미 좀 지나니까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예. 아, 저도 또 속이 상하네요. 좀. 예. 아. 어때요, 우리 젊은 교도님? 네. 저는 사실 아직 아이가 없어서 네.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아요. 그냥 같이 한 집에 남편과 제가 사는 거지 그게 뭐 누가 뭐 일을 좀 더 포기하네 안 하네 이런 맥락은 사실 지금은 아니어서 크게 와닿진 않는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직업을 구할 때 네. 이런 걸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생길지 모르니까 여기에 내가 하는 게 맞을까?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생긴다는 게 항상 원하는 시점에 생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불현듯 다가올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또 버린다고 하긴 좀 미안한 얘기인데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때 아이가 안 생겼을 때 또 나는 또 너무 쉰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반복이 돼서 참 이게 생겨도 걱정이겠지만 안 생기는 것도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어요. 남자들한테는 아마 이런 고민이 고민이 없을 없을 것 같아요. 저 아, 그건 없죠. 그건 오해십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고민을 하는데요. 하시네요. 네. 그래요? 궁금한데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뭐 떠오르는 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저는 그냥 이 여성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아 정말 이렇게 남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미리 걱정도 하고 생각도 해주시는구나 해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네, 제가 혼자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네, 야 정말 이 여자라는 존재는 네, 참 이렇게 존경스러운 존재 같습니다. 네, 새삼 한번 다시 느끼고요. 자, 교무님,
사실 이 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 경제 활동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것 외에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의미는 어찌 보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거 아닐까. 그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에 보면은 어찌 보면 인간이 행동을 하게 되는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크게 5가지로 이렇게 단계별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리적인 본능의 욕구나 이런 것들이 하위 단계의 욕구들이 충족이 되어야 최상인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모든 일은 각자 자신의 어떤 존재감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 생명의 의미 이런 것들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욕구이기 때문에 네. 그 일은 곧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 목적이고 목표이고 그러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정말 일이라는 것 자체는 경제적인 부분 말고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소중한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이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뭐 육아, 이 가사까지 일까지 함께 하려면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인정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사실 뭐 일을 포기할 만도 하고 아니면 뭐 또 육아나 이런 거를 다른 분들에게 맡길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포기할 수 없는 게 또 여자들의 입장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네.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뭐 국가적으로 뭘 보완을 해주거나 사회적인 그런 장치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아직 아이들이 어린 그 같이 이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도 가끔 저희가 이제 부르거든요. 저도 이제 애가 아직 둘째가 아직 조금 어리기 때문에 어디 몸이 아프다든지 뭐 이러면 네. 이제 방안이 없는 거예요. 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일일 근로자가 되는 거죠. 회사에 아. 데리고 가요. 어. 네, 약봉지를 챙겨서 회사에 데리고 와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아이를 케어를 하는 거죠. 어. 왜냐하면 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이죠. 오늘은 너가 하루 여기서 근무를 하는 날이다. 일일 대리님. 네. 그래서 뭐 이대리, 뭐 윤대리,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현실적으로 사실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그거를 인정해주고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또 만약에 그런 게 허용이 안 되는 회사 같으면 그런 것도 못 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많아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일에 대해서 내가 갖는 뭐 자부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솔직히 이 주변 시선도 우리가 좀 무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 전에 일하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또 결혼한 후에 일하는 엄마로서 주위의 시선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주위 시선이 좀 달라졌다. 네. 주위의 시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 전에 딱 어떤 회사에 취직이 돼서 일을 했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는 아니라 그리고 아이가 생길 것이다 또는 생겨야 된다 뭐 이런 그 아이에 훨씬 더 관점이 맞춰져 있어서 모든 스케줄이 다 그쪽에다가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거를 또 조금 미루게 되고 조금 또 내려놓게 되고 뭐 이렇게 결정할 때도 항상 생기지도 않은 아이를 제가 진짜 그런 네. 상황인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오히려 조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훨씬 더 갖고 있는 것을 발현시켜서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권해주시기도 하고 이런데 그걸 선뜻 이제 수행을 못한 거죠. 실행을 못한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크고 양육을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저희 이제 큰애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가 되게 멋있어 보인다. 일하는 엄마가 되게 멋있어 보인다. 네. 그러니까 큰애도 이제 여자아이라 이제 그런 게 조금 일종의 뭐 롤 모델이
랄까 이제 나도 저렇게 좀 당당한 그 커리어 우먼처럼 그런 식으로 나도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큰애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아이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그러니까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 이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가정 내에서 나의 이제 어떤 또 다른 모습, 엄마로서의 모습 또는 아내로서의 모습 이런 게 이제 여자가 일을 함으로써 또는 이제 자기 일을 찾아서 함으로써 그런 모습이 좀 달라지는구나. 네, 좋습니다. 느꼈어요. 네. 우리 그러면 김금희 교도님 이야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는 공연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공연이 끝나면 다 집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 뒤풀이. 뒤풀이. 그렇죠. 뒤풀이 예, 해야죠. 이제 꼭 오늘, 해야죠. 예, 뒤풀이 하는 데서 이제 지금은 안 그러지만 막 결혼하고 아기 있고 이러면 이제 저를 해도 되냐고. 옛날엔 당연히 했는데 네. 예를 들면 아기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네. 공연이 늦게 끝나잖아요. 저희는 공연이 9시 반? 뭐 10시쯤 이렇게 끝나니까 네. 8시 공연은 10시에 끝나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새벽까지 가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거 저는 이제 사실은 좀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물어보면 괜찮다고 저희 신랑 프리한 사람이라고 끝까지 네. 막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건 약간 걱정 어린 시선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뭐 7시, 8시 아침 회식하면 그러기도 하지만 저희는 이제 너무나 늦게 끝나면 2시, 3시까지 뭐 이렇게 또 예술가들이 술을 좋아하거든요. 2, 3시까지? 네. 좀 일찍 끝나는 건 아닌가요? 이제 밤을 새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 뜻이 죄송합니다. 네. 이제 그런 시선이 좀 바뀌지 않았나. 지금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빼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다면 혹시 결혼하신 남성분들에게도 그런 뭐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집에 네.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 네. 이제 주변에서 보면 네. 결혼해서 육아를 또 요즘에는 맞벌이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알아서 좀 한두 잔 먹고 뭐 대리 불러서 가고 스스로? 왜냐면 안 그러면 집에서 부인이 혼자 애를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네네. 네. 강 큰 그런 남자들은. 질문들이 가는 거는 거의 신혼 때만 남자들한테 또 저기 신혼인데 아직 저기 들어가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질문을 좀 일반적으로는 하는 것 같고 좀 그런 시기가 조금 지나거나 아니면 이제 한번 삐그러진 시기가 이렇게 경험이 딱 오고 나면 네. 저 친구는 계속 있어도 되는 친구구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는 이제 직장 상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에는 그 상사의 입장에서 배려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이 그 늦게까지 진행이 될 때는 미리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혼 전에는 혼자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만 허락을 받고 조금 오늘은 일이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조금 더 같이 하자 네. 하면 거기서 끝나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똑같은 직원이었지만 그 상대방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사 입장에서 배려 측면에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를 하게 되거든요. 세상에 교무님 같으신 분만 계시면 얼마나 살기도 행복하고 좋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는 남자 된 입장으로서 뭐 또 죄송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억울한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 여자가 일을 한다 그러면 뭐 남편이 시원찮아서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능력 있는 여자다 이런 시선들도 있거든요. 거의 반반이라고 보는데 남자가 이제 일을 안 하고 가정 일을 하면 야 저거는 백수구나. 맞아. 일자리가 없어서 집안일이나 하고 있구나. 이런 시선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잘 안 하시네요. 저는 항상 인정해 드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인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뭐 아이를 육아한다라는 시선보다는 문득 그냥 순간 그렇죠. 저분이 어떻게 실직을 하셨나? 뭐 이렇게 실직. 네. 요즘에는 또 뭐 해고도 많고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각기 가정마다 좀 사정은 다르겠지만 네.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아는 네. 저기 아주 친한 동생인데요. 네.
비행기 조정을 해요. 직업이.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 아니면? 네. 그런데 이제 되게 뭐 해외 외국 이렇게 갔다 오면 이제 또 한 3일 이렇게 집에서 쉬더라고요. 그렇죠. 들어오면. 네. 그럼 이제 쉬는 동안은 밖을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밖에를 밖을 안 나간다. 왜냐하면 네. 자기가 이렇게 대낮에 돌아다니면 엄마들이 그러니까 아이 뭐 친구 엄마들이 뭐 이렇게 한 번씩 아파트 같은 데서 부딪히게 되니까 부딪히면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저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대낮에 아파트를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나 야, 그런 의심을 몇 번 받다 보니까 집에서 쉴 땐 그냥 집에서 밖을 나가지 않고 쭉 쉰다. 그 얘기를 이제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선에 피해를 보는구나. 네. 맞습니다. 사실 남자들도 알고 보면 이렇게 불쌍해요. 낮에 못 나가고 나가고 싶은데 새벽에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교무님, 근데 왜 하필 이 살림하는 남자는 백수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원래 저희 전통적으로 내려왔을 때 그 역할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가정이 만들어지면 그 가정의 경제적인 거나 이렇게 외부 활동들은 남성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아내 내부 살림이나 가족들을 그 양육하고 하는 부분들은 또 엄마의 역할로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그 의식들이 그대로 가져와서 그러는데 요즘 제가 젊은 세대들 저희 이제 2000년 출생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개념이 완전히 없어요. 그래요? 네네. 오. 그래서 이거 뭐 남학생 일이다, 여학생 일이다. 특히 저희들이 보면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그 남성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유아교육과도 보면은 그동안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부분들은 거의 그 여학생들이 차지를 했는데 지금은 남학생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역할,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정되지 않고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기분이 살짝 좋아지네요. 아니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 게 우리 출연자분들은 살림하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긍정적이세요? 아니면은 약간 뭐 긍정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신랑이 만약에 살림을 한다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랑의 자존심이 안 상한다고 하면 저보다 훨씬 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깔끔하고 정리도 잘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잔소리만 좀 안 하면. 예를 들면 가끔 설거지도 하고 그래요. 음식도 잘하고 그럼 이제 그것만 해야 되는데 이게 설거지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예를 들면 뭐가 좀 더럽고 더럽게 쓰고 그걸 닦으면서 닦아주는 거 너무 감사한데 닦으면서 좀 잔소리를 하면 다음에 다시는 안 시켜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저희 신랑이 만약에 살림을 한다고 하면 믿고 제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야. 교무님, 사실 이 100년 전에 우리 대종사님께서 부부 권리 동일 또 남녀 권리 동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그 남녀 권리 동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세대는 남녀 권리 동일이 확실히 됐을까요? 됐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 학생들에게 지금 시대가 남녀 권리 동일이 확실히 보장이 됐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렇지 않은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100여 년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셨네. 그 본의가 무엇일까? 그러면 그 본의는 뭐냐면 각자 자력을 세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력이라고 하면은 내가 힘 미치는 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정신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모든 삼방면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런 자력을 세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력은 결국
책임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 책임과 의무를 다 이행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권리 동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남녀 권리 동일이라 하면 평등의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보다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기회 균등, 이 의미가 같이 살아나야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남녀 권리 동일의 의미를 그런 의미로까지 그 넓게 해서 해석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김원희. 자, 이번에는 마멘톡의 공식 질문을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결혼한 여자인 나에게 일이란 무엇인가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저의 어떤 자신감,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이라는 게 뭐 당연히 이제 생계도 중요하고 일을 했을 때 얻어지는 어떤 물질적인 거나 명예가 중요하긴 한데 그게 있을 때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이란 저한테 자존감,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뭐 자신감 뿜뿜. 화이팅. 네. 문희정 교수님. 네. 글쎄 이제 그 꼭 결혼한 여자라고 국한하지 않는다면 그냥 일이란 그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이게 보은하는 길인가 보다 일이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한테 이제 있는 능력을 발현을 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은에 이제 조금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 뭐 젊은 분들은 이제 어떤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게 다 이제 얽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그걸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봤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남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좀 차원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일이란 보은하는 길이다. 보은하는 길이다. 좋습니다. 네. 김금희 교수님. 저한테 일은 팔자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한테 주어진 팔자. 팔자. 운명. 운명.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운명이라고 표현을 하려다가 네. 정말 제가 생각하는 저에 대한 일. 좀 단어는 그렇지만 네. 이건 타고난 팔자다라는 생각을 해요. 비껴갈 수 없고. 근데 뭐 오롯이 외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내가 다른 일을, 다른 직업을 갖는다는 생각을 그게 불행인지 행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오롯이 정말 11살 때부터 앞으로 뭐 제가 노래를 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그냥 운명이고 팔자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내야 되는 네. 그런 숙명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교무님께서 이제 정리를 또 해주시죠. 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네. 살아남이고 살려냅니다. 그런데 왜요? 저희 대산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행복스러운 사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하나는 제 힘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제 힘으로 다른 사람까지 살려주는 사람.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이 없으면 행복이 또 어찌 보면은 없을 수도 있고 일은 곧 행복을 가져주는데 그 행복이 자기를 살려내기도 하고 상대방을 살려주기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살아남이고 살려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들이 또 많은 이들을 살려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무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연인들이 결혼 전에는 이 배우자 되실 분들의 직업을 존중해주고 또 배려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마음이 결혼 후에도 계속 쭉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여자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다정하게 여쭤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멘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똑같이 찾아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